66쪽에 1-2번에 1번. 요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네.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잖아.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를 먼저 곱하고 이거 전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봐도 되죠, 그쵸? 그러면은 얘네 둘은 합차 공식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죠. 이거를 전체 제곱하는 거지. 그러면 a 4제곱에 마이너스 2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4제곱 이렇게 전개되겠죠? 그죠? 또 질문. 13쪽에 15번 요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고 이렇게 됐을 때 얘의 값은 그랬네요. 그러면 우선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요거니까 얘를 먼저 전개를 좀 시켜보면 얘가 a제곱 b제곱 c제곱이 두 개씩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럼 앞에 2 붙여놓을게요. 2 붙여놓고 a제곱이랑 b제곱이랑 c제곱이 두 개씩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ab, 이거 마이너스 2bc 이런 식이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의 값은 내가 알고 있어요. 이미 요거의 값은 이미 37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요 놈의 값만 찾으면 되겠네, 그치? 요 놈의 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 위에 주어져 있는 요거 두 개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생각나지 않나요? 자노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어떻게 한 거? 빼기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요거죠? 그쵸? 자, 그런데 요게 37이었고 요게 7이었으니까 49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겠어요? 6이겠죠, 6. 그래서 얘가 여기로 오면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서 오세요. 고생했어. 2 곱하기 31 이렇게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14쪽에 다항식의 나눗셈 봅시다. 나눗셈은 이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죠.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눗셈 하는 걸 배우지 않았는데, 자,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렇게 식을 직접 나눗셈 하는 방법이 나오죠. 이 나눗셈 하는 방법은 우리가 숫자를 나누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요걸로 나눈다 했을 때 요걸 보면서 이제 요 자리에 몫 자리에 올 것을 찾는 건데, 찾을 때 기준은 늘 최고차항이었죠.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한테 뭘 곱해야 하느냐, 그게 여기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5x를 요거 나누는 식에다가 싹 다 곱해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줄에서 아래 줄 어떻게 하는 거였어? 쭉 긋고 빼는 거였죠. 그죠? 빼가지고 2x 나왔으면 또 2x를 보면서 자 2x를 만들려면은 x한테 뭘 곱해야 되느냐 해서 여기다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쓴 다음에 또 빼고, 네,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나온 요 부분이 몫이 되는 거고 요게 나머지가 되는 요런 상황이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봐줘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2차식을 나눴죠.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죠. 그랬더니 몫이 몇 차식이 됐나요? 몫이 1차식이 됐죠. 그쵸?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나누는 식의 차수에서 나눗셈을 당하는 식의 차수에서 나누는 식의 차수를 빼면 그게 몫의 차수랑 어떨까? 같겠지. 그래야지 얘네 둘을 다시 곱했을 때 요 차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마지막에 나온 나머지 있죠. 이 나머지는 어떤 차수의 영향을 받을까? 요 놈을 이용해서 얘의 차수를 결정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항상 차수가 어때야 돼요? 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상수항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나눗셈을 2차식으로 나눴다.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식의 형태? 1차식의 형태로 써주는 거였죠. 기억나니 전화야? 안 나니? 그래. 처음 가르친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씩 설명하고 있죠. 우리 숫자 나눌 때도 그렇잖아. 만약에 뭐 35라는 숫자를 내가 9로 나눴어.
그러면 9, 4 안 되고 9, 3, 27이고 나머지가 얼마죠? 나머지가 8이죠. 이때 나온 이 나머지는 9보다는 늘 어때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는 늘 작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나눗셈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직접 나눗셈을 하는 과정은 사실 많이 하지 않아요. 나중에 뭐 지나가 보면 뒤에 부분 배워보면 알겠지만 직접 이렇게 나누는 과정은 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나눗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 식에서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눗셈을 당하는 식 있잖아요. 이 5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라는 이 나눗셈을 당하는 식은 항상 나누는 식과 몫을 어떻게 하고 나누는 식과 몫을 곱해주고 거기다가 나머지를 어떻게 하면 나머지를 더해주면 늘 얘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나눗셈도 그렇죠. 여기서 이 35라는 숫자는 서연아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죠. 초등학교 때 이거 뭐 검산식 이렇게 배우잖아. 검산식.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했을 때 요게 늘 성립한다라는 거,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그죠? 직접 나눗셈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요런 과정으로 딱 쓸 수 있도록 요거를 연습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게 그거죠. A가 나눗셈 당하는 식이고 B가 나누는 식이고 Q가 그때의 몫이고 R이 그때의 나머지고, 그러면 요게 늘 성립한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내려가서 그러면 직접 나눗셈 하는 과정을 좀 보면은 1-1번에는 얘를 얘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x제곱이 온 이유는 x하고 얘하고 곱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고, 자, 그래서 x제곱을 여기다 곱해서 이렇게 왔고 뺐죠?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채원아 여기에는 뭐가 와야 돼? 그쵸? 그래야지 요 자리가 마이너스 2x제곱이 될 테니까 그 뒤에는 뭐죠? 마이너스 6x죠. 그쵸? 그래서 빼면은 없어졌고 7만 그대로 내려온 이런 상황이 되겠다. 그러면은 몫은 뭐예요? 요게 몫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몫이고, 몫은 qx라고 쓸게요. 얘가 나머지고, 이렇게 표현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눗셈을 볼 때, 찬호야, 이 두 번째 나눗셈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뭘까? 약간 이상한 부분. 있잖아, 이상한 부분 있잖아. 여기에 지금 보면 이거 뭐야 이런 부분 있지 않아? 어디 있지? 이거 있잖아. 그냥 칸이 비어. 그치. 이거 왜 비워놨죠 이거? 없어서. 뭐가 없어서? 1차. 1차 항이 없어서. 그쵸?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는 자릿수를 꼭 맞춰야 되기 때문에 3차, 2차 하고 1차가 지금 식이 없다면 그 자리는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겨주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0x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1차 항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시작을 해야 자리가 딱딱 맞다. 자, 그래서 2x 해가지고 2x를 쭉 곱하니까 서연아 여기다 뭐라 써야 되니? 2x 세제곱 음, 플러스 음, 2x 제곱 마이너스 2x. 자, 그래서 뺐더니 이렇게 됐고, 찬우야 그럼 여기는 뭐니? 3이요. 3이죠. 불러주세요.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좋아요. 그럼 빼면은 뭔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2x 플러스 3 얘가 몫인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qx, 얘를 rx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랬더니 몫이 1차가 됐고, 그리고 2차로 나눴더니 나머지도 1차가 됐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차수들의 관계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이 차수들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2-1번으로 가서 A라는 다항식이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다항식이 이렇게 돼 있을 때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써봐라. 자, 직접 나눗셈을 해보란 얘기죠. 자, 여기다 좀 해볼게요. 4x 4제곱 플러스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서연아?
그렇죠. 0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기는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자, 채원이 여기 2x 제곱 불러주세요. 4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아니 여기다 이렇게 곱해 쓰는 거 아닌가? 4x 세제곱 네, 그 다음 마이너스 2x 제곱 네, 자 뺄게요. 빼면 뭐지?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하고 하나 내려오니까 플러스 2x 그렇지.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오고? 마이너스 2x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그렇죠. 자, 그럼 빼면 뭘까요? 8x 제곱 없고 여기는 8 플러스 8. 자, 그럼 여기 마지막 여기 상수항 자리는 4 플러스 4가 되겠고 그러면 8x 제곱 그다음 뭐야? 8x 마이너스 8 8? 4요. 자, 그럼 빼면은 8x 아니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얘에서 얘를 뺐죠. 12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된다? 몫이 되고 얘가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런 꼴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맨 앞에는 나눗셈을 당한 식을 써야 되죠. 요거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자, 요 친구는 찬호야 어떻게 써야 돼? 2x 제곱 음. 플러스 2x 음. 마이너스 2 그렇죠. 나누는 식에다가 곱하기 혹시 음. 2x 제곱 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8 빼기라고 쓸게. 마이너스 8x 그렇지.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검산식이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써줘라 라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모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머지가 틀렸네? 내가 문제를 잘못 썼다. 여기가 마이너스 8이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가 내려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죠?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죠? 얘가 답이죠. 맞나?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가서 15페이지에는 그러면 이제 나눗셈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1번을 보겠습니다. 다항식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이것도 그러니까 뭐 해보란 얘기예요? 직접 한번 나눠봐라. 직접 나눠봐라. 잘못 쓰면 안 되니까 또. 자, 얘 나누기. 얘는 그냥 쓸게요.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빨리빨리 할게.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자, 빼면은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죠. 그러면 플러스 3이니까 3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3이죠. 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a, b는 얼마예요? a는 1, b가 3, c는 마이너스 1, d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ab 플러스 cd니까 이렇게 곱하면 3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면 되겠죠. 나눗셈만 잘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내려가서 밑에 3번은 자, 요거는 애초에 시작을 방금 옆에서 말했던 검산식의 형태로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식을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서연아 이쪽에 뭐라고 써야 돼? a 괄호 x 플러스 1
그렇지.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에서 내가 이거를 찾고 싶으면 어떤 순서로 계산을 해줘야지 이게 딱 나올까요? 누구를? 그지? 일단 요 끝에 붙어 있는 요 상수항부터 이쪽으로 넘겨버리고 그러면은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a과로 x 플러스 1. 자, 이런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양변 어떻게? x 플러스로 나눠주면 그 나눗셈의 결과가 a가 되겠죠. 그럼 x 플러스를 나눈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1.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3차식을 요 1차식으로 직접 나눠보면 아마도 나머지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겠죠. 나머지가 만약에 생기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지금은 요 식이 요 놈과 요 놈의 곱으로 딱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해볼까요 그러면? 아이고 조립제법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조립제법 다 기억나니? 그래 그냥 할게요. 조만간 나올 건데 이거 이런 거 1차식으로 나눌 때 쉽게 하는 거 있잖아. 숫자만 땅땅땅땅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떼리리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 그냥 할게요. 네. 외계어라고요?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듣지. 마이너스 6x고 플러스 2x니까 2x 제곱 플러스 2x 빼면은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이죠. 그럼 마이너스 8 하면 딱 나눠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눠 보니까 몫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얘가 그러면 내가 찾고 있는 다항식 A가 되겠다. 4번이네요. 그죠? 4번.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자. 6번. 자, 6번. 이게 분명히 내가 이제 전에 선행할 때 분명히 설명했던 문제거든요. 자, 답 한번 찾아보세요. 머리를 막 열심히 굴려봐. 훌륭해. 자,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일단 px라는 식을 내가 x-4분의 1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qx니까 여기다 qx를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r 더하면 이게 이제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px라는 식을 이번에는 4x-1로 나눴대요. 그랬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갈 건 뭐고 플러스 이 자리에 들어갈 건 뭐냐? 이게 지금 질문이잖아. 그치? 근데 좌변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 위아래 줄에 그러면 우변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해 봤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곱하기 4를 해놓은 거잖아. 여기다가. 그렇다면 뒤에다가 나누기 4를 해가지고 이 자리를 4분의 1 qx라고 써버리면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까지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은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는 완전히 같은 상태니까 뒤에 나머지는 건드려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나누는 식을 이렇게 4배만큼 크게 만들면 몫이 4분의 1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문제만 그냥 조금 특이한 문제네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뭐 조립제법 하거나 할 때 요 사실을 활용해 가지고 몫을 적절히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넘어가서 16쪽부터 16, 17, 18은 잘 남겨두세요. 금요일날 풀게.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숙제할 때도 16, 17, 18은 풀지 마. 알았죠? 보지 말고 이렇게 넘어가. 알았죠? 자, 뒤로 넘어가서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항등식 볼게요. 자, 항등식은 여러분 일단 항등식이나 방정식을 얘기하려면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큰 개념. 항등식과 방정식은 무엇의 한 종류죠? 이거. 등식의 한 종류예요. 등식. 등식이 뭔데? 등호가 들어있는 식은 다 등식이죠. 그 등식 중에서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지, 그지? 항등식이라는 애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방정식이라는 애가 있는 거죠. 그럼 항등식은 뭐예요? 그렇지. x 자리에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식이 항등식이죠. 어떻게 성립할 수밖에 없을까? 왜? 좌변과 우변이 결국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x 자리 아무거나 넣어도 늘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고요. 방정식은 어때요? 그걸 만족시키는 특별한 x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들을 넣어줘야지만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 특별한 x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방정식의 해 또는 근 이렇게 부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항등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는 거고 항등식은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방금 말한 거고요. 항등식의 성질은 기본적으로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인데 만약에 좌변을 정리해서 이런 식이 나왔고 우변이 0이야. 이러면 좌변에 이 x제곱의 개수나 x의 개수나 상수항이나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얼마란 뜻이에요? 전부 다 빵빵빵이란 뜻이죠. 만약에 0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x자리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x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무조건 0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a, b, c가 모두 0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또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생긴 2차식과 이렇게 생긴 2차식이 같아요. 근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더 간단하지. 이건 완전 좌변과 우변이 완전 같은 모양의 식이어야 되는 거니까 a는 a랑 a-랑 같아야 되고 b는 b-랑 같아야 되고 c는 c-랑 같아야 되고 이렇게 각각 같아야 된다라고 세 개의 등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등식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게 x, y에 대한 항등식. 그럼 이건 x 자리에도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 y 자리에도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x 앞에 개수도 0이어야 되고 y 앞에 개수도 0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변이 0이 돼야 되니까 상수항도 0이어야 되고 그죠? 세 개가 각각 0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1-1번으로 가서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쳐보래요. 찬호 1번 x. 그럼 이 식의 이름은 뭐야? 방정식 중에서도 1차 방정식이죠. 그럼 채원아 2번은 뭐야? 맞아요. 2번은 항등식이 맞죠? 그죠? 결국 분배시키면 좌우변 똑같으니까요. 서연아 3번은 x죠? 그럼 이 식의 이름은 뭐예요? 그럴 할 줄 알았다. 네, 아니죠. 뭐야 이거? 아, 1차 방정식. 그죠? 이것도 1차 방정식이에요. x제곱은 어떻게 되니까? 사라지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떨까? 좌변 우변이 똑같이 생겼죠? 항등식 맞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항등식이고요. 자, 2-1번으로 내려가서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원리만 알고 있으면 진짜 쉬운 문제죠. 이 식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려면은 요 부분도 0이어야 되고 요 부분도 0이어야 되고 요 부분도 0이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a는 얼마고? 1이고 b는 0이고 c는 마이너스 5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옆에 있는 문제는 자, 요 부분은 요 부분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그죠? 요 부분은 요 부분이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 부분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니? 3이고요. b가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c는 1.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아주 쉬운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21쪽으로 가서 21쪽에는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름만 거창하지 무슨 뜻일까? 미정. 정해지지 않아. 계수. 개수가. 계수 뭔지 알잖아. x 앞에 붙은 거, 뭐 x 제곱 앞에 붙은 거, 앞에 붙은 숫자들이죠.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수 비교법. 그러니까 사실 방금 우리가 왼쪽 페이지에서 방금 풀었던 이런 문제 있죠, 요거. 요게 계수 비교법이에요. 그죠? 좌변을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 우변도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랑 같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푼 거잖아. 그지? 이게 계수 비교법이에요. 다 전개시켜 놓은 다음에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요거랑 요거랑 같고 요거랑 요거랑 같고 요거랑 요거랑 같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인데 좀 단순 무식한 방법이에요. 다 전개시켜서 비교해야 되니까. 자, 근데 계수 비교법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래요? 수치대입법. 이건 뭘까?
그지? 좀 전에 항등식 얘기하면서 항등식은 x자리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가 막힌 숫자를 하나 딱 집어넣으면은 a가 딱 튀어나오고, 그죠? 또 기가 막힌 걸 딱 집어넣으면 b가 딱 튀어나오고, 이렇게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개수들을 처리하는, 개수들을 알아내는 방법이 수치대입법이죠. 그래서 약간 더 좀 뭐랄까 좀 세련된 방법인데, 단 수치대입법은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하기는 어렵고, 그죠? 수치대입법을 쓰도록 좀 설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면 죄다 전개시켜가지고 비교하면 다 풀립니다. 다 풀리는데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문제는 이 방법을 써주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개수비교법 1-1번 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수 비교를 하고 싶은데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x에 대한 항등식을 만났으면 당연히 누구에 대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x에 대해 정리가 돼 있어야죠. 그래야 비교를 딱딱딱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좌변을 전개를 시켜서 x의 개수들만 모아보면 a 플러스 bx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없는 부분은 뭐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변에 있는 2x 마이너스 5하고 같은 거니까, 자 채원아, 그럼 얘는 뭐랑 같고? 2랑 같은 거고, 얘는 뭐랑 같고? 마이너스 5랑 같다. 그럼 여기에서 벌써 a가 나오겠네, 그치? a가 얼마일까? 9. a가 9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a가 9면은 b는? 그렇지.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도 찬호가 정리 좀 해줄까? x의 개수는 a-b x, 상수항은? 3a 더하기 그렇지. 요것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a-b가 마이너스 3, 3a 플러스 2b가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으니까, 자 이거는 뭐 연립방정식 한번 풀어주면 되겠네요. 요거 하고 3a 플러스 2b가 1이다. 위에다 2배 할게요. 위에다 2배 하면은 2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6이죠. 더하면 어떻게 돼? a가 a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b가 그지? a가 마이너스 1, b가 2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이런 게 무슨 법이라고요? 개수 비교법, 그지? 개수 비교법. 자, 그래서 다 전개시켜서 비교를 한 거고, 2-1번으로 내려오면은, 자, 이번에는 수치대입법을 써봐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야, 요거 x자리에 얼마 집어넣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x자리에 얼마 집어넣을까? 2-1번은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요? 일단 x자리에 얼마 넣고 싶어? 1. 자, 1을 넣는 순간 b라는 문자가 소거되잖아, 그치? 그럼 a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x자리에다 1을 대입하면은 좌변은 3a가 되고요, 우변은 9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a가 3이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x자리에다가 얼마 더 넣어볼까? 마이너스 2도 넣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앞에 게 날아가니까 요게 3b가 되나요? 3b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지? 그럼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인가? 맞나요? 네, 3하고 마이너스 2. 자, 이런 것이 수치 대입법이고요. 옆에 2번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치? 일단 넣어보고 싶은, 가장 넣어보고 싶은 숫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그러면 이것도 날아가고 이것도 날아가니까 b만 남잖아. 그럼 좌변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7 플러스 6이니까 14인가? 14가 되고 이쪽은 b만 남으니까 b값 벌써 나왔고, 그럼 a를 찾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 빼고 아무거나 넣어도 나옵니다, 그쵸? 근데 이왕이면 계산하기 쉬운 걸 넣는 게 좋으니까 얼마가 베스트일까? 0이 베스트죠. 0. 그죠? 0을 집어넣을게요. x자리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6이 되고요, 우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b가 14죠.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a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런 것이 수치 대입법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었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22쪽에 있는 문제들을 볼게요.
자, 22쪽에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저것이 성립할 때 저것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1번은 뭐 일단 x자리에 얼마를 딱 넣고 싶다 이렇게 떠오르는 숫자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볼까? 전개를 시켜야지. 그치? 근데 전개를 시킬 때도요, 봐봐, 이런 부분 있잖아. 이런 거 여기 끝에 플러스 10 이것만 보면은 사실 누구 값은 나오니? b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씩 다 전개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특정한 차수만 싹 뽑아가지고 보면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플러스 10이라는 거는 얘하고 곱해져가지고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b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럼 거기까지만 써보면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0은 자, 여기는 x 마이너스 2겠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 보면 지금 2차 항의 개수가 빵이죠. 2차 항의 개수가 0이잖아. 근데 이쪽에서 2차 항은 언제 나와요? 요렇게 해서 한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한번 나오겠죠. 요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럼 걔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사라져 버린 거니까 아 그러면 c 값은 얼마겠구나. c 값은 2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2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얘가 2라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몇 차 항을 살펴보면 될까? 이제 이거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1차 항의 개수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1차 항은 언제 나오나 보니까 1차 항은 요거하고 요게 만났을 때 1차 항이 한번 나오고 요거하고 요게 만났을 때 한번 나오죠. 그럼 요 안에서 만난 거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x가 되고 이렇게 만난 거는? 그렇지. 그럼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9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전개시키지 않아도 특정한 차수를 뽑아서 보면 조금은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얘는 마이너스 9고 b 값이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2였나요? 플러스 4에다가 c 값이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답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3번 문제 같은 게 사실은 대표적인 수치대입법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수치대입법 쓰는 거랑 그냥 전개시키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어요. 자, 일단 얼마를 넣는 게 제일 좋을까요? 처음에 2를 넣는 게 제일 좋겠지. 2를 넣으면 바로 누가 나와? C가 나오니까. 그래서 X자리에 2부터 넣어볼게요. 2 집어넣으면 좌변 이거 날라가고 C밖에 안 남아요. 우변은 2 집어넣으면 얼마죠? 8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7, C값 7 나왔어요. 그쵸? 그럼 그 다음으로는 뭘 넣어볼까? 그 다음으로 또 문자 하나를 소거시킬 수 있는 X값은 0이죠. 그죠?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거지. X자리 0을 집어넣어 보면은 첫 번째 덩어리 날라갔고 두 번째 덩어리 마이너스 2b 그리고 플러스 C니까 방금 C가 7이라고 찾았고요. 자, 오른쪽은 0 들어가면 1 되죠. 그쵸? 그럼 B 얼마일까? 3. B 3이겠네요. 그래서 A도 찾고, B도 찾고 C도 찾았으니까 마지막 A 찾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되죠. 0이나 2 말고 아무거나. 뭐 넣을까? 1 넣을까? 1 넣을게요. 자, 1 집어넣으면 좌변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A인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도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B잖아. 마이너스 B면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7이고요. 오른쪽은 1 들어가면 얼마니? 2인가요? 네, 그러면은 A는 얼마야? 2. A는 2. 자, 이렇게 해서 AB 플러스 C는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이건 한번 더 해볼까? 5번. 5번은 어떻게 했었더라? 아니 얘들아,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까? 예. 문제가 어려운 걸로 합시다. 이거는 풀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3초? 3초짜리 문제, 3초짜리.
천재다 천재. 왜냐면 여러분 이게 이게 개수의 총합 아닌가요? 예. 개수의 총합? 상수항을 포함한 이 식의 개수의 총합이잖아요. 여러분 개수의 총합은 항상 그 식에 얼마 집어넣으면 나오죠? 봐봐. 만약에 무슨 뭐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뭐 이런 식이 있어. 이 식의 개수의 총합이 얼마예요? 이거 더하는 거니까 0이잖아. 근데 그 3 빼기 5 더하기 2라는 식은 항상 이 식의 x자리에다가 1을 집어 넣었을 때 값과 같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개수의 총합이라고 보면은 개수의 총합은 항상 뭐냐면 F1입니다. F1. 주어진 식을 fx라고 했을 때 f1이 항상 개수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변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좌변식에다가 x자리에 1 집어넣은 것의 값과 같겠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만데? 2에 10제곱 1024잖아. 그죠? 외우고 있죠? 1024. 안 외웠어? 외웠죠? 2의 10제곱 1024.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제 조금 더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그 옆에 있는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이거 도대체 일상생활에서 어디 있어요? 아유씨, 대학까지 수능 가야 될 거 아니야. 너네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이 지금 이거 시험 봐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야? 엄청 중요하지. 아파서 어디 있어? 일단 그러니까 20살 돼서 까먹어. 그 전까지만 기억해.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건 어떻게 이거? 0, 2, 4, 6, 8 하나씩 건너뛰었네. 이건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1은 집어넣어야 돼요. 1 집어넣어 보고 그 1 집어넣은 식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식하고 걔네 둘을 잘 지지고 볶으면 되겠죠. 그죠? 해볼까요? 여기다가 fx라고 이름을 한번 붙일게요. 이렇게 fx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자 f1은 여기다 1 집어넣었으니까 1 빼기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의 4제곱이죠. 16이죠. 16. 그리고 그 16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A0, A1, A2, 띵띵띵띵, A8까지. 이게 16이야. 자, 그럼 그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0인가? 그지? 그럼 0이겠네요. 0. 자, 이쪽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A0는 뭐 상수니까 상관이 없이 A0고 A1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1이 되죠? 그 다음에 제곱, X제곱 붙어 있으면 다시 부호가 플러스로 돌아올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이 A8은 플러스 부호일까 마이너스 부호일까? 요거잖아. 요거 아니야 요거?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A8이죠. 그치? 자, 그럼 우리의 선택은 얘네 둘을 더할 거냐 뺄 거냐만 판단하시면 돼요. 더해요. 지금 내가 찾고 싶은 애들이 얘네들이잖아. 얘네들을 찾을 거라면 더해야 되겠죠. 더해야 됩니다. 그쵸? 더하면 이쪽은 16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요런 애들이 없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얘네들은 두 개씩이 되니까 이 괄호 A0, A2, 띵띵띵, A8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녀석은 이거를 2로 나눠서 얼마다? 8이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만 이게 뭐야 이러지 나중에 한두 번 풀고 나면은 이거 떠나왔네 그러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내려가서 7번으로 가볼게요. 7번은 요 3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얘고 나머지는 플러스 5다. ABC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여라. 자,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 그냥 보면서 쓱 어떤 식 하나가 쭉 써져야 돼. 그치? 어떤 식이 써져야 될까? 이 나눗셈을 당하는 요 식은 얘는 자, 뭐라고 해야 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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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치. 자, 이런 식이 써져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저 A, B, C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다 전개하면 되죠. 그쵸? 정리하면 되죠. 우변을 전개시켜가지고 풀어내면 되겠고, 여기서도 조금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찾아버릴까요? 상수항 같은 거? 그죠? 상수항 뭘까요? 2겠죠, 2. 그치? 상수항 2. 요거는 뻔해. 상수항 2. 자, 그 다음에 다 전개시키기 싫으니까 자, 2차항만 볼까요? 2차. 2차항 언제 나오죠? 여기서 요렇게 갔을 때 2차항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갔을 때 2차항 하나 나오죠. 그죠? 2차항의 개수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2. 그치? 자, 그 다음에 1차항. 1차항은 요렇게 갔을 때 나오고, 요렇게 갔을 때 나오고, 요거 있죠? 그죠? 얼마일까? 마이너스 1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순서대로 ABC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2 이렇게 되니까 답은 뭘까요? 4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이 부분이 뭐 되게 부담 없는 부분이죠. 항등식 부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고요. 님 또 워크북을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자,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14부터 22까지, 워크북은 8부터 12까지 여기까지 풀어오시고, 오늘 이제 도장 받을 부분은 본교재에서 6부터 13까지, 워크북에서는 2부터 7까지 도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